안녕하세요. 신화 CNS 보안팀입니다. 지금부터 팔로알토 방화벽 세팅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어떤 방화벽 많이 하시나요? 뭐 CQI 많이 하시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뭐 팔로알토 그 네트워크 방화벽 뭐 이제 뭐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CQI 지금 이제 블루맥스 설정하는 부분하고 좀 되게 유사한 것 같아서 뭐 CQI 뭐 블루맥스라든지 이런 것들 뭐 좀 다뤄보셨으면 좀 편하게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뭐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 다른 방화벽들하고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메뉴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예. 혹시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 팔로알토 그 GUI 웹 브라우저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2부 교육 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어,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주민규 님이 굿링크시죠? 어, 지금 그 1부 때 뭐 참석 안 하신 업체가 계셔서 지금, 굿링크 쪽에, 저희 팔로알토 그 VM 할당한 정보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주소로 굿링크에서는 접속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그리고 그 할당해드린 그 팔로알토 VM은, 뭐 한 달 정도는 써보실 수 있게 일단 제가 열어놓을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직원분들하고 뭐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뭐 할당이 더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할당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이용해서 그 매니지먼트 IP로 이제 그 HTTPS 하시고 이제 매니지먼트 IP도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제 최초에 세팅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는 뭐 어드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바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된 이제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지금 그 할당해드린 그 이제 팔랄토 VM이 뭐 아무래도 좀 가상 머신이고 저희가 리소스를 좀 이제 많이 할당한 상태가 아니라서 장비에 접속하는 이제 느려 보일 수는 있는데 장비하고 좀 차이가 일반적인 트래픽은 좀 감안 좀 해주십시오. 데이터 플랜은 이제 팔로알토 접속하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고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장비의 이제 정보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이제 리소스 현황 그리고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이제 관리자 그리고 뭐 로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리스크에 대한 이제 점수 표시 등이 되어 있고 이 대시보드 쪽에서는 이제 여기 위젯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팔로알토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른
위젯들을 대시보드에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들은 뭐 좀 본인의 이제 뭐 본인이 보시기 편하게 이제 뭐 배치를 이제 다르게끔 해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 부분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장비에 대한 이제 시스템 현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장비 세팅을 하실 때 이제 아까 디바이스 부분에서 이제 세팅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디바이스에 이제 셋업에 들어가시면 이제 인터페이스 IP 세팅을 하시게 될 거고, 자, 인터페이스 네임은 매니지먼트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페이스 IP는 이제 뭐 할당 받으신 VM에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접속이 안 될 테니까 요 IP는 변경하지 말고 이제 다른 메뉴들만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매니지먼트 IP를 이제 입력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탭에 들어가셔서 제너럴 세팅 부분에서 이제 에딧 화면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이 방화벽에 대한 이제 호스트 네임 바꿔주시고,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해 주시고, 뭐 이제 배너가 필요하면 배너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의 서울을 이제 선택해 주시고, 지금 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어는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잉글리시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날짜, 그리고 시간 변경해 주시고요. 이 정도만 하시고 이제 OK 버튼 누르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서비스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제 DNS도 이제 사전에 제가 뭐 VM에서는 세팅을 해놨으니까 안 넣어두셔도 되는데, 이제 뭐 다른 이제 IP를 장비를 이제 설정하실 때는 DNS 부분 이제 뭐 최소한 프라이머리 1개 이상은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NTP 서버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한 것들을 이제 그 이제 커밋을 하기 전까지는 이 장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커밋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 커밋 메뉴에 보시면 이제 뭐 커밋 올 체인지가 있고, 뭐 체인지 메이드 바이 이제 I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계정이 뭐 이제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 그 계정에 대한 해당하는 계정이 변경한 부분만 이제 커밋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왼쪽에 있는 올 체인지를 하시고 그냥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밋하기 전에 뭐 혹시나 뭐 변경된 사항을 이제 보시고자 하면은 이제 체인지 서머리를 누르시면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기존 정책과 이제 변경 정책이 이제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이 체크가 가능하고 이제 커밋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커밋하는 시간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좀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커밋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을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요 프로그레스가 이제 100% 찰 때까지 뭐 좀 대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다른 뭐 CQI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 적용이라고 있을 텐데, 설정 적용을 하는 동안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팔로알토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 커밋 상태 창을 그냥 이제 닫으시고 다른 메뉴에 뭐 진입을 하셔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룰을 뭐 한 번 더 검토한다든지 그런 과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밋이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우측 하단에 이제 태스크 누르시면 이제 현재 커밋된 이제 커밋 실행 중인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일단 커밋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정한 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이제 커밋 결과가 이제 성공으로 뜨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설정한 내용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오류가 뜨고 페일이 뜨게 될 건데, 이제 어떤 이제 오류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이제 러닝 메시지 쪽에 표시가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하고 재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본 디바이스 설정은 이제 이 정도만 해주셔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 하나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방화벽에 대한 이제 설정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복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바이스 셋업에 이제 오퍼레이션 쪽에서 이제 가능한데, 리버트라는 거는 이제 커밋을 하기 전 이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설정을 이제 뭐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제 세이브한 다음에 나중에 향후에 이제 해당하는 이름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해당하는 이름에 대한 이제 설정을 복원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로드 컨피그레이션 버전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밋이 될 때 이제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이제 시간에 대한 시점으로 이제 시스템을 원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메뉴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주실 게 네트워크 세팅을 하셔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이제 IP를 할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많이 쓰시는 그 L3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페이스 1/1은 이제 뭐 외부 쪽, 1/2는 내부 쪽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세팅을 한다고 하면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인터페이스 네임은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고, 인터페이스 타입을 이제 레이어 3로 선택해 주시고, IP 지금 콘피그 쪽에 이제 그 버추얼 라우터하고 이제 존 설정도 해줘야 되는데, 요건 사전에 인터페이스가 정의된 게 하나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IP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 IP로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서브넷까지 같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OK. 그다음에 내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L3 모드로 지정을 하고, IP는 17.16.1.1 24비트 이런 형태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에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과 IP가 이제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존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존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만들어진 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시고, 존 이름은 이제 외부 쪽은 보통 언트러스트 존으로 해주시고, 이제 타입은 L3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L3 타입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목록이 Add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트러스트는 이제 외부 쪽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 쪽 트러스트 존을 만들 건데요. 트러스트 존 타입도 마찬가지로 L3. L3 중에서 ETH 1/2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각 두 개의 존에 대한 이제 인터페이스가 할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이제 L3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라우터 쪽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디폴트라고 이제 세팅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디폴트 라우터 쪽에서 스태틱 라우트 선택해 주신 다음에, add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로 해주실 게 이제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포함될 이제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터페이스 선택이 안 되네요. 커밋을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밋 되는 동안 보시면 이제 보통 다른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이제 IP를 통해서 이제 관리자가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쪽에 이제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 IP로 이제 접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매니지먼트 프로파일이라고 요거를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매니지먼트 프로파일은 이제 네트워크 프로파일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을 해주시고, 퍼밋 IP는 이제 접속을 허용할 IP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시면 이제 모든 IP에서 접속이 가능하시고,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추가된 IP에서만 이제 접속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OK 버튼이 활성화 안 되는데,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붉은색 부분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나 만드시고, 내부든 외부든 이제 매니지먼트 프로파일을 어드밴스 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이제 이 방화벽에 이제 인터페이스 IP로 이제 관리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제 설정된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IP를 통해서만 이제 방화벽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는 이제 커밋이 다 됐으니까 라우팅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VM이라서 그런지 이게 제대로 잘 안 올라오네요.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디폴트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목적지는 그리고 넥스트 홉 IP 쪽에 이제 상단 게이트웨이,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 들어가시면 이제 존 같은 경우는 아까 존을 만들면서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제 존이 자동으로 들어갔고, 이제 버추얼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놓은 디폴트를 적용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 그리고 IP, 그리고 버추얼 라우터,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제 존, 요거까지 이제 다 들어갔고, 여기 링크 스테이트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링크가 다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링크가 실제로 살아나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인터페이스 설정, L3 설정은 이제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버추얼 라우터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는 부분은 이제 6번, 7번을 버추얼 라우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6번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터페이스 타입은 버추얼 와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칠 번도 마찬가지로 버추얼 와이어. 인터페이스 타입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제 얘들도 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뭐 그냥 VW라고 제가 존을 하나 그냥 임의로 만들게요. 그리고 타입은 버추얼 와이어 선택해 주시고, 아까 만들어 놨던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주시면 6번, 7번은 이제 버추얼 와이어 존으로 이제 등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와이어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이제 실제로 사용할 버추얼 와이어로 이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 1번은,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이제 6번 인터페이스로 가고, 두 번째 지정한 인터페이스는 7번, 그리고 링크 상태는 테스트스루로.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L3 모드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인터페이스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6번, 7번은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환경에서 사용할 때 이제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되면 커밋.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터페이스 세팅이 다 되면 이제 뭐 CLI나 이런 데서 이제 상하단 장비 그리고 게이트웨이까지 이제 핑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렇게 인터페이스 설정이 다 되면 이제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이제 오브젝트 쪽에 가서 사전에 주소 정책을 이제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서 그냥 객체를 만들거나 IP를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소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에 어드레스 들어가셔서 add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객체에 대한 이름을 지정할 건데, int net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고, 이제 IP는 이제 넷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역을 하실 경우에 이런 형태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레인지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서브넷 형태로 이제 주셔도 동일한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소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고, 이제 어드레스 그룹 객체는 이제 add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룹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브라우저를 열어보시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제 주소 객체들이 이제 보이고요. 요 두 객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묶고 싶다고 하면 어드레스 쪽에 포함을 시키고 이제 OK를 하시면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객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팔로알토에서 이제 사전에 정의된 어플리케이션 객체인데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가 3,200개 정도 지금 시그니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뭐 검색 같은 경우는 뭐 SQL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SQL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카테고리는 뭐 데이터베이스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스탠다드 포트는 이제 뭐 UDP 1433, 뭐 TCP 1433 여기 있는 스탠다드 포트가 이제 나중에 그 방화벽 정책에 이제 서비스 쪽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라고 아까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디폴트 포트가 이제 이 포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개별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뭐 묶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정의된 게 이제 HTTP 8080하고 HTTPS 외에는 등록된 게 없는데 여기서 필요한 포트들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전에 정의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바로 써먹으셔도 되고 아니면 임의에 뭐 TCP 11,000번 하게 되면 데스티네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그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이제 서비스를 뭐 그룹으로 막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정책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커밋을 한번 하고 진행할게요. 일단 뭐 실제로 뭐 써먹을 객체들은 아니라서 일단 그냥 뭐 제가 임의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들을 만드셨다면 이제 실제로 정책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될 건데 초기에 이제 정책 화면에 들어가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디폴트 정책 2개가 들어있을 거고요. 이 디폴트 정책 위에 add 버튼을 누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나가는 걸 뭐 허용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하면 뭐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두시면 되고 설명은 뭐 필요하시면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설정을 입력하시다가 이제 입력이 안 되는 잘못된 값을 이제 설정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지 않는 문자를 이제 넣으시면 이렇게 붉은색 물결 모양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이제 붉은색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수정을 하시면 이제 넣을 수 있는 이제 패턴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스는 이제 내부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줄 거고 뭐 요게 이제 명확하지 않거나 하면 그냥 any로 주셔도 방화벽이 동작하는 데는 룰이 동작하는 데는 전혀 뭐 무관합니다. 그리고 소스 어드레스는 이제 뭐 아까 만들었던 내부 대역의 객체를 이제 선택을 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만들어진 게 없다면
그냥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저 부분은 뭐 유저 아이디에 대한 정책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 이제 목적지, 뭐 인터넷 허용할 거니까 목적지는 그냥 any로 두시면 되는데, any도 이제 좋은 설정을 이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트러스트로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any로, 상단에 여기서 any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주소도 any 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any,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디폴트에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스탠다드 포트에 대해서만 이제 허용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포트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이제 이 룰과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룰을 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any로 하는 경우는 이제 서비스까지 그냥 any로 이렇게 이제 열어두시게 되면은 기존에 뭐 이제 방화벽에 룰 세팅하는 거와 동일하게 그냥 세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 부분은 이제 허용할지 거부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좀 이상하네요, 장비 상태가.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갱신이 안 돼서 그렇군요. 예. 뒤에 맞는 건 일단 날리고. 그리고 아까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이제 룰 중에서 이제 any deni라는 정책이 있는데, 얘를 보면 이제 로그가 생성이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방화벽 거부룰에 의한 이제, 로그는 모니터링에 이제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deny 정책을 그냥 하나 더 만들어 주거든요. 대신에 이제 로그가 쌓일 수 있도록. 방금도 보시면 제가, 이제, 설정을 완료하고 OK 누르려고 하는데 이제 활성화가 안 돼서 보니까 여기 지금 설정이 안 된 부분은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줘요. 또 장비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방화벽들이 이제, 이제 정책 순서를 이제 타기 때문에 이제 해당 이제 상위 룰과 이제 매칭이 안 되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 룰보다 이제 위에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룰에 의해서 이제 차단이 되면 이제 로고가 찍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화벽 해보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 뭐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이제 하시면 터미널 허용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름 주시고 출발지는 이제 뭐 조금더 이제 출발지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번에서 터미널은 이제 모두 다 허용하고 싶다. 접속하는 거를. MSRDP. 이렇게 설정을 하고 서비스 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터미널 서비스 2대 이제 3489에 대한 이제 서비스만 허용이 될 거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터미널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서비스 포트를 이제 뭐 임의로 변경한 터미널 포트를 주시게 되면은 이제 변경한 포트가 허용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any를 주시면 어떠한 포트든 상관없이 그냥 이제 윈도우 터미널이라면 이제 뭐 다 허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2번에서 이제 출발하는 소스 IP는 이제 뭐 이제 MSRDP를 이제 허용하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이제 룰이 지금 제일 밑으로 들어가였는데 얘를 이제 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제
하위에 보시면 이제 해당 룰을 선택하고 muve를 선택해서 이제 뭐 제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뭐 한 칸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룰을 드래그해서 이제 드랍해서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뭐 좀 추가적인 기능으로 보통 방화벽에 양방향 정책 같은 거를 이제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CQI는 그냥 이제 뭐 양방향 옵션을 체크해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는데 팔로알토는 이제 그 기능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양방향 정책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뭐 출발지랑 목적지랑 이제 IP를 이제 뭐 교차시켜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기능 중에 이제 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른 룰로 포함을 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뭐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객체 선택하고 이제 리무브 하시면 되고 해당 룰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제 룰 클릭하시고 하단에 델리트 하시고 이렇게 이제 뭐 방화벽 정책을 뭐 만들고 지우고 뭐 수정하고 뭐 그렇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볼 게 나트 부분 좀 해봐야 되는데 나트 부분도 이제 새로운 나트 룰을 생성하기 위해서 애드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아까 만들었던 정책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이제 뭐 내부에서 내부 대역이 이제 뭐 인터넷이 되는 나트 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나트 룰의 이름 지정해 주시고 뭐 타입은 이제 디폴트로 두시고 오리지널 패키 쪽에서 이제 출발지 소스 존은 내부가 될 테니까 트러스트 목적지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트러스트로 주시고 이제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는 이제 목적지 쪽 나가는 인터페이스의 외부 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any 그리고 변환할 이제 그 출발지의 원본 IP는 내부 대역 여기 만들어진 객체를 넣어 주셔도 되고 여기서 IP를 바로 주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패킷에 이제 출발지가 192.168점 뭐 100.0에 24비트인 경우에 변환을 이제 소스 IP를 이제 다이나믹 IPM 포트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드레스 타입은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페이스 어드레스 이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는 ETH 공인 쪽 그리고 IP는 이제 누르시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 IP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뭐 바깥으로 인터넷을 허용하는 NAT 룰을 이제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실습해 볼게 뭐 1대1 스태틱 NAT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존 지정해 주시고 내부에 이제 뭐 보통 1대1 NAT 하는 경우는 뭐 이제 사설 IP로 된 이제 뭐 서버 쪽에서 뭐 외부 공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 뭐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61.10번이라는 IP가 변환될 때 static IP 타입으로 주시고 변환할 IP는 이제 101번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환할 공유 IP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다이렉셔널 옵션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NAT에서는 크게 안 쓸 수도 있는데 보통 1대1로 이제 스태틱 NAT를 쓰는 경우에 이제 뭐 양방향 다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가면서도 이제 변환이 되어야 되지만 바깥에서도 공인하이트로 찾아올 때도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뭐 1대1 NAT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뭐 포트 포워딩 같이 이제 데스티네이션 NAT를 하는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NAT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지 존이 외부 쪽이니까 언트러스트가 될 거고 이제 목적지도 공인 IP로 이제 외부에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트러스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적용될 인터페이스는 이 방화벽의 공인 쪽. 그리고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본다면 뭐 TCP 11,000번으로 하고 이제 목적지가 우리 공인 IP가 61.39.104.100번이다 라고 하면 이제 패킷에 이제 오리지널이 목적지가 61.39.104.100이고 서비스가 11,000번인 경우에 여기에 매칭이 되면 이제 변환될 목적지는 이제 다이나믹으로 주시고 이제 사설 쪽 서버 68점, 뭐 100점, 200에 이 포트는 뭐 오리지널이랑 같다면 뭐 11,000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다른 포트로 서비스를 한다면 뭐 실제 포트를 이런 형태로 이제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뭐 포트 포워딩 NAT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굳이 지정을 안 하고 Any로 두셔도 뭐 서비스 한 데는 문제가 없는데 뭐 NAT가 안 돼야 되는 인터페이스를 타야 되는 그런 좀 구간이 많은 구성인 경우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192.168.100.10이라는 이제 서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104.101이라는 이제 공인 IP와 이제 1대1로 NAT가 되어 있는 경우고 내부에 동일한 192.168.100점 대역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 서버에서 서비스를 이제 하는 공인 IP로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신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유턴 NAT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NAT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존은 트러스트가 될 거고 목적지 IP는 이제 언트러스트가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 지정을 해주시고 뭐 서비스가 어떻든 간에 이제 출발지 대역이 내부 대역에서 목적지가 61.39.104.100
101번. 지금 여기에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거를, 라고 가정을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 형태의 이제 오리지널 패킷과 매칭이 되면, 이제 출발지도 같이 변환을 시켜줄 건데요. 출발지 IP의 소스 IP를, 이제 장비의 인터페이스 IP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이 해당 패킷이, 공인 IP로 저 서버로 갔다가, 이 서버에, 이제, 실제로는 사설 IP로 저 서버가 서비스를 하고 있겠죠. 걔가 이제, 응답을 할 때, 방화벽 쪽으로 던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IP를 이제, 지정을 해서 출발지 IP까지 변환을 시켜주면, 서로 이제, 방화벽을 이제, 거치고 이제 서버로 갔다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바로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방화벽으로 다시 이제 응답 패킷을 주고 방화벽에서 다시 이제 요청한 클라이언트로 이제 패킷이 가기 때문에 문제 없이 서비스가 되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뭐 이제 유턴 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제 해당하는 유턴 나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1대1 서비스를 하는 나트보다 상단에 이제 적용이 돼야 이 룰을 먼저 타고 이제 이 출발지가 내부인 곳에서는 이제 장비 IP로 출발지까지 변환을 시켜서 해당 서버로 갈 거고 출발지가 이제 내부가 아닌 거 IP 대역은 이제 밑에 있는 이제 1대1 나트를 이제 타고 서비스가 되도록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나트는 보통 요 네 가지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서비스 범주에는 다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트를 하는 이제 서비스 나트 룰을 만드셨다면 이제 뭐 이 나트 룰을 이제 허용할 수 있게끔 뭐 시큐리티 룰도 이제 설정을 하실 텐데 요거는 좀 사실 제가 보니까 방화벽마다 좀 기준이 다르던데 이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나트된 이제 뭐 사설 IP로 이제 뭐 찾아 들어오게끔 하는 허용 정책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 다른 방화벽들은 이제 나트 후에 변환된 IP를 기준으로 목적지를 두는 방화벽이 있는데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환 전 목적지 IP인 그러니까 방화벽에 뭐 쉽게 말하면 공인 IP가 되겠죠. 공인 IP를 이제 목적지로 해서 이제 허용 정책을 만들어줘야 정책이 허용되고 포트도 이제 나트 변환 전 기준으로 해서 방화벽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할 게 모니터링 쪽 한번 볼 텐데요.
VM이 좀 느리네요, 확실히. 지금 이 장비에 뭐 특별한 로고가 없어서 지금 이 모니터링에서는 로고 확인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실제로 로고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UI 쪽은 지금 설정은 뭐 여기까지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정책 원복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뭐 시간 단위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뭐 예전 시간에 대한 정책으로 이제 원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시간 선택하시고 커밋을 해주시면 해당 시간대로 이제 원복이 되실 겁니다. 되실 거고, 제가 실제로 로고가 좀 어떤 형태로 쌓이는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쌓이네요. 자, 다른 걸 공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노란색 UI 혹시 공유가 됐나요? 네. 이제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인데, 보시면 이제 그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이제 트래픽 로그 쪽 보시면 이제 타입이 뭐 이제 드랍되거나 뭐 허용되는 로고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로그 양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명히 필터링을 하셔야 될 건데 이제 소스 IP, 예를 들어서 이제 소스 IP가 뭐 192.168.1.25번인 경우만 필터링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이제 그냥 소스 IP만 선택을 해주시면 상단에 이제 필터 쪽에 추가가 될 거고, 뭐 엔터를 하시거나 이제 뭐 새로 고침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해당 필터에 맞는 로고들만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IP가 뭐 아닌 경우만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낫을 붙여주시면 이 조건식과 이제 매칭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로그가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addr.src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식에 되어 있는데, 그냥 src를 이제 지우게 되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in에 포함되는 이 IP들의 목적지든 이제 출발지든 상관없이 이 IP가 포함된 로고들은 다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로고 검색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IP 192.168.1.25의 IP가 포함이 되고, 뭐 이제 포트는 53번 쓰는 로그만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AND 조건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OR 조건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컬럼을 뭐 추가하거나 뭐 비활성화할 수도 있거든요. 해당 컬럼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컬럼 메뉴가 나오는데, 컬럼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보고자 하는 컬럼들을 이제 뭐 선택을 하면 해당 컬럼이 이제 추가가 되고, 이 컬럼의 위치를 뭐 이동하고자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일 왼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제 컬럼의 위치도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보기 좋게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필요 없는 컬럼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 네, 지원하는 뭐 컬럼 종류는 굉장히 많으니까 다양하게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렛 로그 같은 경우는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허용되거나 거부된 로그가 아니고 이제 보안 프로파일에 의해서 이제 탐지되는 로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타입은 이제 뭐 vulnerability도 있고, 얘가 아닌 경우를 보고 싶다고 하면 EQ 앞에 n을 하나 붙여주시면 이제 저 타입이 아닌 이제 로그들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그니처에 의해서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경고만 이제 로그만 남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드랍했는지 이렇게 이제 로그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로그 부분은 뭐 한 요 정도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혹시나 뭐 자료 한번 좀 더 보시고 이제 제공된 VM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과정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이제 실제로 뭐 장비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장비가 필요하신 업체 엔지니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그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뭐 장비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잠깐만요. EDL 리스트라고 팔로알토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차단하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게 있는지는 제가 좀 그건 한번 찾아보고, 네,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일괄 입력은 CLI에서만 제공을 하더라고요. 예. 따로 예, 메뉴는 없어요. 예. 설정 파일 백업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에서 이제 셋업해 보시면 오퍼레이션에 익스포트 메뉴 이용해서 가능하시고 SDW는 저도 좀, 예,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네, 제가 요거 자료 같은 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회신해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교육이 끝나더라도 궁금한 거나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